남들보다 빠르게 수능 공부를 시작해서 더 좋은 수능 성적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환영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를 시작해서 현역으로 전 과목 100분이 만점을 받고 정시로 의대를 간 수능 멘토 아크미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는 것은 남들보다 최소한 5개월은 일찍 수능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이 시기를 압축적으로 보내면 사실상 내년 고3에는 N수생과 같은 위치에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점이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시기를 허투루 보낸다면 수시는 수시대로 날리고 수능도 크게 이점을 얻지 못한 상태로 시작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만 보시면 내년 수능은 뭐가 달라지는지, 그에 따라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은 지금 이 시기에 정확히 무슨 공부를 해야 가장 압축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전부 끝내드릴게요. 경험자가 직접 과목별로 총정리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부터 누르시고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먼저 저희의 목표부터 확실히 하고 갑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전과목을 만점권으로 만들겠다, NG와 실무를 막 많이 풀겠다, 이런 무리한 목표는 오히려 저희에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고2 때 수능을 잘해둔 학생과 고3 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학생은 단순히 공부량 차이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시작점 자체가 다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대로 개념과 기출을 쌓아둔 학생은 고3 때 기출을 한번 다시 보고 굉장히 빠르게 양치기를 시작하고 문풀을 하면서 약점을 메우면서 점수를 올리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3 때 처음 시작한 학생은 막 3, 4월에 가서 수십 강의가 되는 개념과 기출 인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면서 NG와 실무 시즌이 와도 집중해서 제대로 실무와 NG만 풀 수가 없어요. 막 개념 다시 복습해야 되고 그때도 기출 강의 듣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즉 문풀도 많이 못하고 제대로 된 피드백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의 남은 기간의 목표는 개념과 기출을 정확히 토대를 잡아서 고3 공부를 시작할 때 아주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고3 학생들이라면 공감을 할 텐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개념과 기출만 어느 정도 끝내놔도 진짜 고3 때 정말 압도적인 우위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습니다. 자, 이제 과목별로 순서대로 하나씩 볼 텐데 먼저 국어부터 보겠습니다. 내년 수능 국어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선택 과목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예전처럼 화작을 할지 언매를 할지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문법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고 작문도 당연히 피할 수가 없고 문학과 독서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그럼 고2 때 국어는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아무리 문법이 필수가 되고 문학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기조라고 하더라도 결국 핵심은 독서입니다. 독서는 무조건 기출분석 강의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해서 듣는 걸 추천을 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서 공부를 매산비, 마달, 동네 학원, EBS 인강 이런 것들을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것들 전부 다 매우 좋은 컨텐츠고 되게 좋은 강의들입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고3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 독서는 그냥 메가스터디나 대성마이맥 같은 메이저 인강 플랫폼에서 기출분석 강의를 하나 잡고 고3까지 쭉 제대로 듣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국어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지문 내용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지문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야 하는지 그 사고 과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서 지문에서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하셔야 되는 생각은 단순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얘네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은 뭐지? 출제자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비교하였지? 또한 앞문단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 상황을 던졌으면 뒤에서는 해결책이 나오겠네 처럼 능동적으로 먼저 예측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독해를 하는 것, 이게 국어 실력입니다. 즉 국어 지문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사고 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한 사고 과정을 기출분석 인강에서 듣는 거고 그게 국어 실력입니다. 근데 혼자 문제만 풀면 대부분 그냥 채점하고 틀린 문제 해설 보고 이 선지는 여기 근거였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는 사실상 공부가 아니라 노동에 가깝습니다. 왜 틀렸는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다음에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남은 기간에 독서는 기출분석 강의를 하나를 잡고 강사가 이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걸 흡수하는 데 집중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완벽하게 막 혼자 분석하려고 욕심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먼저 잘 배우는 게,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읽는지를 잘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맛보기 강의나 OT 보면서 고르면 되고 가장 무난하게는 강민철 강사나 김승리 강사가 가장 유명합니다.
물론 중요한 건 어떤 강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강사의 사고 과정을 내가 잘 체화하고 따라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학은 사실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온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을 막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이제 객관적으로 독서보다 빨리 잡히는 영역이고, 내신에서 작품과 개념을 어느 정도 다뤘다면 겨울방학부터 제대로 들어가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신을 대충 했거나 내가 수학 실력이 좋아서 국어의 시간을 좀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학생은 같은 강사의 문학 기출분석 강의도 같이 들으시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훨씬 더 편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인강은 강기분 문학이나 박광일 선생님의 훈련도감 같은 강의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종 강사나 김상훈 강사님들도 문학 유명합니다. 이제 또 내년 국어에서는 문법을 무조건 피할 수 없고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 내신 때 문법을 열심히 했으면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정리해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신 때 문법을 대충 했으면 겨울방학 전에 웬만하면 개념을 한 바퀴는 돌리고 들어가면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개념을 돌렸다는 뜻은 우문 변동, 품사, 문장 성분, 단어 형상 같은 기본 개념을 본인이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굉장히 많이 말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말한 것처럼 국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진짜 상위 4% 안에 들어요. 그리고 겨울방학이 되면 국어는 방향이 훨씬 더 명확해지거든요. 1년 동안 따라갈 강사를 딱 한 분 잡고 독서, 문학, 화법과 언어까지 풀커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강의 듣는 거와 동시에 혼자 기출 분석도 당연히 병행을 해줘야 되겠죠. 강의는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강의만 듣고 끝내면 그건 그냥 구경하고 끝난 겁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뭘 해야 하는지 좀 큰 틀이 잡혀가고 있지 않나요? 이처럼 수능 공부는 확실히 로드맵과 구체적인 공부법을 과목별로 알고 있으면 이 전체적인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시간 낭비를 하면 한 3, 4개월은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정확한 목표와 방법론을 가지고 몰입하면 3, 4개월 만에도 큰 성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저도 현역으로 수능을 준비했던 입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실력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2 때 방법과 순서를 몰라서 수많은 강의와 교재를 기웃거리면서 낭비한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아크미스터디 컨설팅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시행착오에 막 몇 달을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목별 공부법, 로드맵, 그리고 실제 성적을 올리는 방법들로 개인별로 꼼꼼히 반영해서 본인 공부에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컨설팅입니다. 현재 저처럼 고2 정실험안을 위한 고2 수능 패키지를 고심해서 기획하고 방학 동안 진행하고 있으니, 만약 혼자서는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 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컨설팅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학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학입니다. 내년 수능 수학의 핵심 변화는 선택 과목이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올해처럼 확통, 미적, 기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원이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봅니다. 확통에서 약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 외에는 사실상 올해의 수원수투 확통과 범위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학이 쉬워지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선택 과목이 사라진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범위를 본다는 뜻이고, 즉 표준적인 실력을 가진 학생끼리 더 정면으로 경쟁을 하는 뜻입니다. 평가원은 언제나 그렇듯이 학생들을 분별할 방법을 다 찾아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피지컬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수학은 고2 때 목표가 정말 간단합니다. 개념과 기출을 어느 정도 끝내는 것, 특히 대수와 미적분을 열심히 해두는 것, 이것이 이제 목표인데요. 보통 대수와 미적분은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범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설령 수시를 막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학교 내신 공부를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정시 파이터라고 막 대수 시험 기간에 미적분하고 확통하고 수능 인강 듣고 그런 학생들 있죠. 그거는 사실 여러분한테 저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범위가 그대로 수능 수학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학은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우진 강사의 시발점 같은 기본 개념 강의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개념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출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배운 개념을 말로 설명하거나 더 좋게는 백지에 써보는 겁니다. 즉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입이나 손으로 출력을 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처음 배우는 개념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 이해만 하고 넘기면요, 미적분 시작할 때 대수 다 까먹고요, 대수 다시 하려고 하면 미적분 다 까먹습니다. 이런 휘발성을 막기 위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인지가 궁금하면 GPT에게 개념 처음 공부할 때 출력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줘 라고 물어보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유가 추가로 되는 학생은 평가원 기출까지 들어가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고2 겨울방학까지 평가원 기출을 어느 정도 끝내고 고3을 시작할 수 있다면 진짜 압도적인 위치에서 수능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3 때 대부분의 학생은 그제서야 기출을 처음 제대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개념과 기출을 한번 지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실전 개념, 엔제, 실무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저는 참고로 고3 겨울방학 전에 수학 기출을 1.5회독 정도 하고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영어입니다. 영어는 거의 유일하게 내년 수능에서 구조가 거의 바뀌지 않는데요. 그래서 영어는 수능 변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3 때 영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의 핵심입니다. 영어는 고3 때 이제 처음 잡으려고 하면 되게 짜증나는 과목이에요. 국어랑 수학 당연히 중요하죠. 통사랑 통과, 개념량 훨씬 더 늘었죠. 거기에다가 EBS 해야 되고 실무해야 되고 막 엔제도 풀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 영어 단어까지 외우려면 정말 귀찮거든요. 그래서 고2 때 어휘가 약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영어 단어를 하루에 30단어씩 꾸준하게 많이 외워두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영어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요. 어휘, 구문, 독해, 문제풀이, 영어는 무조건 이 순서대로 쌓아야 합니다. 단어를 모르는데 구문이 할 수가 없고, 구문이 안 되는데 독해가 될 수가 없고, 독해가 안 되는데 당연히 문제풀이 기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고 모의고사 영어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하면 자기 약점을 기준으로 인강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명학 강사가 마음에 드는데 구문이 약하다. 그러면 신텍스 강의부터 가면 되고, 문장 해석은 되는데 지문 흐름이 잘 안 잡힌다. 그러면 알고리즘 같은 독해 강의부터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매일 조금씩 해야 됩니다. 하루에 막 2-3시간 몰아서 하고 일주일씩 쉬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과 통사, 즉 탐구인데요. 이제 내년 수능에서 탐구 변화가 가장 큽니다. 이전처럼 두 과목을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통사랑 통과를 이제 모두 보는 구조인데, 사실 이거는 육모가 나오기 전까지 뭐 어떤 식으로 변별을 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좀 잘 감이 안 잡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거는 탐구가 깊은 두 과목을 파는 시험에서 통사랑 통과 기본 개념을 넓게 연결하는 시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2 학생은 통사 통과를 막 지금부터 엄청 빡세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통사랑 통과 내신을 열심히 했으면 고2 학기 중에는 국어와 수학 중심으로 공부를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3 점수의 뼈대는 결국은 국어와 수학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특히 고2 때 대수와 미적분을 제대로 쌓지 못하면 고3 때 그 복구 비용이 너무 큽니다. 탐구는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되는데요. 단 전제가 있습니다. 고1 때 어느 정도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내심을 열심히 했다는 전제입니다. 그 전제가 있으면 여름방학 정도에만 간단히 개념 복습하고 기본 유형 문제 조금씩 풀면서 까먹지 않게 잘 유지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부터 통사 통과 개념 인강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내신 때 통과를 대충 했다 하면 통합과학은 여름방학 때 한 번은 개념 인강을 돌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국어랑 수학보다는 후순위이긴 한데 아무래도 사회보다는 과학이 장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통과가 많이 약하다 하면 고3 전에 통과 위주로 개념을 한 번쯤은 공부를 하는 것이 고3 때 훨씬 더 심리적으로 편하실 거예요. 강의는 뭐 장품 강사나 백이번 강사처럼 개념을 잘 잡아주는 아무 강의나 활용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통과도 수학처럼 개념을 출력을 해야 머릿속에서 연결이 되고 장기 기억화가 되겠죠. 총 정리하자면 간단해요. 모든 과목 다 개념을 고2 때 내가 술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리 끝내놓으면 정말 편하다. 그리고 평가원 기출까지 어느 정도 접하고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압도적인 우위에서 시작할 수 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졌던 마음가짐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3 육모를 현역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고3 수능을 재수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역 수능을 딱 1년 준비하는 거고 반수생들도 요즘 많으니까 재수를 6개월 준비하는 거니까 말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고2 학생이 있다면 이미 열정과 의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좋은 과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고2 정시러라서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좀 더 의미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 1대1로 도움 필요하시다면 아래 컨설팅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상 수능수석 아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